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군산의 지역 상품권이 대박이 났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요? 이 상품권 사려고 은행에 긴 줄이 들어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의 얘기여서 더욱 반가운 소식이긴 했는데 이게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그 효과는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지역의 사정은 어떤 것인지 이모저모 살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그 용어에 관해서 잠깐 정리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 이렇게 혼재해서 좀 쓰고 있던데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지역 상품권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쓰고 싶은데 혹시 좀 이해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좋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더군요. 자, 오늘 얘기 전라북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최근에 좀 관심을 끌었고 오늘 나오신 패널 분들도 그렇고 해서 아무래도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또 전체적으로 확장될 것 같아서 군산의 지역 상품권에 관한 몇 가지 자료를 먼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면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예, 군산의 지역 상품권 현황을 나타낸 건데요. 2018년 지난해죠. 910억 원어치를 발행해서 모두 소진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여기에 힘입어서 3천억 원어치를 발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고 이 중에 일부는 이미 발행이 됐습니다. 현재 할인율은 10% 그러니까 100만 원치 상품권 사려면 90만 원만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가맹점포는 8,400개 정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인지를 비교해서 하기 위해서 지역 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 군산은 지금 2018년 이후에 그러니까 2년이 채 못 됐습니다. 발행 규모가 1,410억 원어치가 발행됐고요. 김제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발행을 했는데 벌써 지금 그러니까 19년 정도 된 셈이죠. 180억 원어치가 발행이 됐습니다. 군산의 성과를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한데 물론 이제 지역의 규모가 좀 달라서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데이터도 있는데 함께 보시죠. 예, 가맹점의 매출 상승률을 조사한 건데요. 지난해 11월 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의 이 가맹점이 매출이 상승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28% 정도는 변동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료는 소개해드리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현황 소개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인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효과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인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일단 유대건 교수님 말씀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역 상품권 또는 고향사랑 상품권 뭐 보통 이렇게 얘기되는 이 상품권이 도입이 된 것 자체가 지역에서 선순환 경제 그러니까 지역에서 소비되고 또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발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권 자체가 지역성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경제에 선순환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고 특히 지역 경제의 이 저변을 이루고 있는 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이런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는 거죠. 예, 선순환 효과라는 말씀을 혹시 시청자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소비를 해서 외부로 이제 자금이 유출된다 그러는데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돌게 되는 거죠. 이 자금이 지역에서 돌게 된다는 것은 우리 마치 인체의 혈액과 같아 가지고 피가 바깥으로 빠지지 않고 내부에서 잘 순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건강한 몸을 유지하듯이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지역에서 자금이 돌아야 됩니다. 자금이 돌지 않게 되면은 쉽게 나타나는 것이 그냥 부도고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높이는 효과가 이 고향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뭐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그 자금이 고스란히 이제 외부로 빠져나가는데 그것 막기도 하고 또 지역 내에서 소비가 계속 촉진되니까 이것이 계속 자금이 돌면서 지역 경제가 진작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신 걸로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김성우 과장님께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당연히 그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꼽아서 말씀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직접 그 가맹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전수 조사를 다 했어요. 작년에 11월 달에 다 했는데 지금 전체 한 66.5% 정도 그 응답률이 매출 상승을 이뤘는데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매출 상승이 됐다. 이제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접적인 그 어떤 그 바로미터로 좀 삼고 있고요. 또 거시적으로 볼 때도 지금 현재 인구가 이제 감소 추세이기는 한데요. 작년 초에 비해서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다소 이제 진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소비자분들이라든가 이제 가맹점 소상공인들께서 이제 이런 그 상품권 유통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봄으로 인해서 그래도 최소한 현상 유지 내지는 조금이라도 매출에 어떤 그 도움이 있었다. 이제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지표로 저희는 삼고 있고요. 실업률도 작년 상반기 4.1%에서 하반기 3.2%로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뭐 어떤 창업 인구라든가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이제 그 경제 활동 인구로 쪽으로 좀 넘어온 면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상품권 유통으로 인해서 지금 보이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저희가 화면으로 뭐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가맹점의 매출이 증가한 것이 뭐 직접적인 효과이고 한술 더 떠서 실업률이 저하된 것도 혹시 그 영향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철 센터장 혹시 좀 논평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먼저 이제 왜 요즘에 이런 지역 상품권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지 뭐 전국적으로도 지역 상품권을 지금 늘리고 하는 정부 주도의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효과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너무 길지 않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지역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기에 상당히 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소위 소비를 갖다가 촉진을 함으로써 이 공항기에 이제 이 화폐 유통을 늘림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를 빨리 보완시키는 그러한 효과들이 있는데요. 뭐 국외 사례에서는 상당히 좀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그 지방행정연구원이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단기적인 그러한 지역 상품권은 이제 효과가 좀 미미한 걸로 나오고, 뭐 양구라든가 화천처럼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정착된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뭐 1인당 소득 같은 경우도 연 30에서 뭐 40만 원.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도 보면 적게는 6배에서 크게는 16배까지 이 경제 창출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군산의 사례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짧은 기간이긴 하잖아요. 물론 군산에 이제 여러 가지의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소상공인에 있어서의 대부분이 지금 아까 70% 이상 그리고 이제 10% 이상 같은 경우는 40여 %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의 소상공인들에 있어서의 상승률이 있었다. 뭐 매출의 상승률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효과는 나와 있다. 단 이거를 우리가 추후에 어떻게 좀 관리해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좀 미미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하다 보면 이건 분명히 효과가 있긴 있는 거다. 네네. 다만 그 효과가 큰 효과냐 작은 효과냐는 좀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그걸 앞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끌어가느냐에 끌어가느냐? 따라서 예. 이게 지속성이 이제 답보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이제 과제 부분에서 예, 한번 그렇습니다.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서지만 위원장님은 뭐 시민단체도 하고 계시지만 군산에서 자영업도 하고 계시니까 피부로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정 부분 가장 성공한 그 상품권 제도가 있다, 군산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정 긍정을 하는데요. 예. 그 이상은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 예. 그 전체적인 매출이 상승되지 않고 상품권 사용해서 생긴 매출액도 매출의 상승이냐. 또 업태에 따라 틀리거든요. 이를테면 의류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좀 상당히 효과가 좋았지만 다른 데에서는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데요. 70% 이게 성공이다. 매출이 올랐다 하면 10군데에서 7군데가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시지만 오른 집 위주로 이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대로이거나 지불 수단만 바뀐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현금을 쓰거나 카드를 쓰던 거를 10% 할인율이니까 상품권으로 돌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상품권이 판매가 많이 되고 그게 곧 그 지역의 경제 활동력이 좋다. 이거는 입구로가 형성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셨던 일례로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되는 화천군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품 총액 매출액이 그게 발행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상품권 얘기는 한 100억이면 외부의 자금이 100만 명이 오는 분들한테 주는 돈이 50억이거든요. 예. 그 50억을 뿌리고 그 오신 분들이 다시 거기에다 돈을 합해서 그 지역에다 돈을 쓰고 가게끔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역 상품권만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예. 이렇게 지역 내에 있는 자금이 유출은 안 되지만 예. 외부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장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대형 마트를 규제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예. 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예. 무조건 규제만으로는 안 되고요. 예. 그 큰 업체들이 그 지역에 있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하고 그 상품들이 다른 지역으로 또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대형 마트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그 흑백 논리로 가다 보면 그 대형 마트에 있는 분도 군산 시민이 약 한 40%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좀 더 새로운 방향, 새로운 설정, 또 이런 지역 상품권에 대한 활용도를 다른 방향에서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지만 위원장님의 말씀은 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뭐 과대하게 할 정도로 과대 포장됐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그러니까 평균이 10% 약간 전후 상승했다고 보는 업체들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예. 이제 10% 정도 상승된 거는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이 써야 할 총 소비 금액은 정해져 있고 예. 여기에 지역 상품권으로 도와준 거니까 예. 10% 정도 더 유용성이 생긴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쓰는 소비자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110만 원을 쓰게 된 거니까 예. 그러니까 10%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예. 이게 무슨 뭐 매출액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예. 이게 뭐 경제에 큰 경쟁력이 생긴 것처럼 하는 건 너무 과대 포장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예, 아까 센터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불경기 때 사용하는 단기적인 처방의 하나고 그 단기적인 처방을 잘 유지해서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그게 안정화가 된다 그 뜻이지 이걸 계속 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김성우 과장님이 혹시 발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홍보자를 보니까 뭐 기적적인 일이다 이렇게 표현도 돼 있던데 과대 포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이제 그 설문 조사를 할 때 이제 전수 조사를 다 했어요. 뭐 일부만 한 게 아니고 전수 조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했고 설문 그 질문 내용도 어떤 상품권으로 인한 그 상품권 매출 상승이 아니고 그 상품권 이것을 혐오로 인해서 전체적인 매출 상승이 있었냐 없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여쭤봤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이 66.5%가 이제 전체적으로 10 내지 50% 정도 상승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뭐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그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요. 월 평균 매출이 10% 이상
작년도 기준에 그 10% 이상 감소가 됐거든 전국적으로. 예. 그런 전국적으로 10% 이상 감소된 상태에서 군사는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올랐다는 매출 예. 상승이 있었다는 그런 예. 응답은 엄청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아니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올랐는데 10% 올랐다니까요. 예. 근데 그 김성무 과장의 말씀은 다른 지역은 감소하는데 여기는 올랐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특히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현상 유지만 했어도 뭐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랐다고 다들 응답을 하시니까 이제 그 부분은 뭐 성과라고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군산에서 받은 자료는 지금 7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인데 전수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이제 그 700개는 저희가 이제 1차 그 10월 달 정도 해서 한번 700개를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예. 부분적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11월 달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아까 8,400개를 전체를 다 조사했습니까? 예,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예. 전수조사를 이제 어떤 그 부분적인 통계치만 가지고는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 응답이 될 수가 없다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그 11월 달에 8,400개 그때 전체를 다 갖고 했습니다. 예, 그때 했더니 예, 한 예. 64% 정도가 66% 정도가 매출액이 증대가 됐다. 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얼마나 증대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이제 뭐 어떤 그 액수로는 이제 아직은 이제 그런 것은 없고요. 이제 예. 그 저희가 이제 설문 응답 그 설문 내용이 설문 조항에 10%, 20%, 30%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응답을 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전 집계를 내본 결과 10 내지 50% 정도 이렇게 올랐다고 응답은 비율이 66.5%가 올랐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정도의 효과를? 이 보통의 경우 이제 정부에서 대형마트 규제한다고 휴무일 같은 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게 보통의 경우 한 15%에서 20% 사이. 이제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뭐 한 5%밖에 매출액 상승이 안 되는데 지금 요거 해서 10% 이상의 효과가 났다고 하면은 이 상품권 하나로 이렇게 그 영업시간 규제한 것만큼의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군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제 군산 몰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상당히 이 소비자들이 쏠렸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고용 위기 지역이 되면서 상당히 시민들 의식도 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이 자금이 돈다는 게요. 군산 같은 지역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정도의 한 10% 정도에만도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건 상당한 효과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 10%를 매출액 올리는 거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정부에서 영업시간 규제를 해도 대개 10에서 20%밖에 안 올라요. 예. 그런데 이 상품권 하나를 가지고 이 정도의 효과를 냈다고 하면 지역적으로는요 상당한 효과라고 봅니다. 어떤 정책으로도 이런 효과를 내기 힘들어요. 예. 다른 분들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저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 그 사실 매출의 추이를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맹점이 뭐 한 번에 이렇게 는 게 아니고 초기에 이제 몇 개의 가맹점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늘었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현재 설문응답에 이제 그 소위 구간척도 형태로 지금 측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선순환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돌고 이게 세수로 또 일부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예. 정밀한 분석. 예. 그래서 좀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 이제 그냥 경제적 효과만 보더라도 투입 대비 산출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들어갔는지에 예, 대한 예. 부분하고 예. 여기에서 얼마만큼 그게 지역에 순환돼서 그럴 것 창출됐는지를 같습니다. 예. 분명히 비교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총 비용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 그리고 그 비용적인 측면과 이 경제적으로 창출된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좀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유대국 교수님 혹시 그 말씀은 동의하십니까? 경제적 창출 효과를 계산하기에는요 무척 어렵죠. 예.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계산되어지는 방식도 틀리고 그리고 그 연구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뭐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오는 예. 건데
제일 현실적인 것은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이요. 어떤 통계치로서도 그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라든지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더욱 힘듭니다. 예. 그런데 요 정도의 심리적으로 지금 응답을 한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이 정도 느낀다. 이런 예. 정도 응답을 했다고 하면은 좀처럼 그분들이 그런 긍정적 응답 안 합니다. 예.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수조사했다고 했는데 우선 저는 전수조사를 안 받았으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게 무용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지역 상품권이 상당히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도움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면 더 좋은 이 지역 상품권으로 성장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이게 무용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자 그 그렇죠. 뜻이죠. 그리고 매출액이 10% 정도가 대부분이 10%가 오른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0%까지 올라갔다고 한 게 아니라 10%가 올랐는데 그 10%가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시민의 세금이었고 그거를 더해준 금액이 올라간 거니까 그게 사실은 매출액 상승보다는 소비 심리의 상승, 또 그 지역을 지키자고 하는 소비자들의, 시민들의 성숙된 이런 시민 의식이 더 중요한 거지. 상승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매출액이 뭐 50%, 뭐 40%, 뭐 70%가 다 올랐다. 뭐 매출액은 오를 수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업태에 따라 오른 데도 많고 그대로인 데도 많고 뒤로 거꾸로 안 되는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 상품권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역 상품권은 위주가 소비자 위주의 정책이에요. 그리고 소비자 위주의 정책이에요. 소비자가 10%라는 이득이 생기잖아요. 자, 소상공인을 위한다. 그러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하나 더 개발해야죠. 여기에 플러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했던 것은 기업들에게 직접 유예해 준다든지 대출을 해 준다든지 기업은 해줬고 지금은 이제 지자체들이 소비자를 위한 지금 이게 지역 상품권을 다 하고 있습니다. 120개가 지자체가 이제 발행을 할 건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거에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어떤 걸 해줄 거냐. 그게 조금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딱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제 카드 수수료율 부분인데요. 지금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이 1.4%로 지금 많이 낮아졌어요. 옛날처럼 2%, 3%대가 아니고 1.4%, 1.5%대이기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들. 예를 들어서 지방세 뭐 10%는 상품권으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갖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이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될 수 있게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라는 뜻이에요. 이 지역 상품권이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철 센터장님이 제시한 결국 이게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여부는 투입 대비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 좀 잠깐 짚어보기 전에 서지만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매출액 상승률도 10% 정도밖에 안 된다. 또 그리고 업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진 군산시가 조사한 자료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지만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지금 아직 이게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그 데이터로 나올기는 아직은 좀 이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작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한 게 있어요. 그 이제 2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집계가 이제 3월 말 정도 되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그 부가세 부분은 바로 그것은 정량 지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사용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저희는 이제 좀 한번 상당히 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투입 대비 어떤 효과 분석을 할 때 이것은 10%를 가지고 곱하기 10을 해서 발행을 하거든요. 이게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00억을 발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그 다른 사업에 비교를 할 때 어떤 뭐 기업 유치라든가 어떤 다른 그 사업에 비교할 때 이것은 곱하기 10을 해서 그만큼 효과를 볼 수가 있다. 10억을 가지고 100억을 발행을 해서 그 100억이 지금 군산시 가맹점 소비자들한테 이게
이렇게 지금 그 유통이 되고 거기에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도 상품권만의 어떤 그런 특수성,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개월수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뭐 이렇게 통계치는 아직 없지만은 분명히 어떤 그런 그 10% 가지고 어떤 그 10배의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전체 그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그 어떤 그 요인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볼 때 저희는 뭐 지금 현재 이제 성공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느끼기에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세무 신고 결과를 나와 보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역설적으로 지금 군산시가 조사한 것이 정확치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좀 자신감이 좀 없으신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니요, 그것은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어떤 그 어떤 데이터화 돼가지고 나온 자료가 없다는 것이지 예. 분명히 이제 그 아니, 데이터가 돼 있는 게 그 예. 조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 데이터죠. 그러니까요. 이제 어떤 그 지금 전체 매출액이 얼마큼 올랐나 이제 예.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 예. 그 각자 그 소상공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출이 올랐다고 한 부분은 다들 이렇게 이제 응답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 분명히 그 어떤 그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예, 있다고 보고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좀 덧붙이면요. 예. 이렇게 소상공인들이라더니 이 사업자,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설문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응답을 받아내기에는 어려워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이 응답 안 해줘요. 설문조사의 한계에 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도 파악을 못해요. 예. 이 아주 어려운 동네입니다. 예. 대형마트는 다 이 매출액이 다 잡힙니다만은 예. 이 소상공인들을 해서요. 소상공인 숫자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예. 업종 분류도 아주 이게 희한하게 돼 있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행정에서 그 정도 조사해서 저 정도에 나왔다고 하고 그러면은요. 예. 제가 알겠습니다.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그 정도 오는 걸로 충분합니다. 예. 일반화 시키기에는 참 어렵고요. 예. 아까 그 교수님 말씀대로 그 저희가 이제 또 하나의 그 지표가 뭐냐면은 그 대형마트 저희 그 관내에 3개가 있는데요. 전체 그 매출액 그것을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작년 상품권 발행 이후에 상당히 그 감소가 됐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그 대형마트로 갈 분들이 이쪽 골목상권으로 많이 이렇게 좀 왔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좀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게 정말 기적 같은 군산시의 표현대로 일인지의 여부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해본 뒤에 평가를 내릴 수 있겠군요. 지금은 좀 기적 같은 일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제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렇고요. 투입 대비의 이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지난해 발행된 게 910억 원인데 여기에 지금 투입된 예산이 적어도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삼으면 되겠죠. 적어도 10% 깎아주고 또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상승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뿌린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시너지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지자체는 가맹점 수가 적게 시작했다가 뭐 이렇게 좀씩 늘어났는데 군산은 시작 때부터 가맹점 수가 좀 굉장히 많았고요. 예. 시장님이나 우리 광장님도 띠를 두르시고 직접 띄우셨으니까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홍보로 군산시가 빨리 자리를 잡고 이거 상당한 효과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예산 대비. 예. 그렇지만 지금부터 또 다른 금액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입이 될 때에는 다른 면밀한 조사와 다른 이런 지표를 정확하게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찾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군산 같은 경우에는 현금 20만 원을 쓰면 2만 원을 돌려줍니다. 이게 지금 이제 3월 1일부터는 현금만 가능하거든요. 상품권하고 현금만 가능합니다. 예. 쓰면 20만 원당 10%를 또 돌려줘요. 예. 이런 정책은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예. 보기 드문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런 방안처럼 새로운 거를 찾아서 해야만 또 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100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110억 정도, 120억 정도의 효과는 봤어요. 예. 10%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다음에 또 100억을 투자했을 때는 110%, 120%를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퀘스천 마크니까 예. 다시 그거를 면밀히 좀 보자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역시 중간 결론을 좀 내리자면 뭐 지역 자금의 역외 유치를 방지했다든지 카드 수수료 절감 효과를 봤다든지 또 지역에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든지 하는 그 정도의 효과는 있었으나 그 외에 좀 그 예산 투입 대비 경제적 효과를 좀 살펴보기에는 조금 더 많은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중간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거고 그것은 조금 나중에 좀 살펴봐야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결론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건 다릅니까 조금 생각이? 예,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저도 이제 제가 이게 경제적 성과만을 가지고 이 지역 상품권을 논하는 건 지금 좀 무리가 있긴 해요. 예. 약간 이제 일단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얘기하자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910억 원이 이제 발행이 됐는데 이 지역 상품권을 발행한 주요 목적은 이제 역외 유출을 방지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투입된 예산들을 보면 좀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용 중에 이제 아까 10%는 이제 할인을 해주는 그 인센티브로 들어가고요. 일단 그 금융권들이 이제 환전이나 그다음에 이제 판매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협하고 아마 새마을금고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환전에 관련된 수수료와 그다음에 판매에 대한 수수료가 또 일정 부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류를 제작하는 지류 제작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프로모션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환전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 그리고 이제 지류 제작비는 거의 외부 유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일부 농협이 본사가 여기가 있는 게 아니고 농협중앙에 이제 외부에 서울에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도 있죠. 아까 프로모션을 했을 때 20만 원에 2만 원씩을 주는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월말만 되면 이렇게 그 주민센터에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 상당한 행정적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됐다라는 걸 보기보다는 소위 그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어떤 사회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시간에 이러한 행정대행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소요되는 비용이죠. 그리고 뭐 전담 조직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역외 유출의 효과가 있었느냐도 이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운영에 관련되는 기관들에게 지출해야 돼야만 되는 비용. 요것도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 부분은 빼고 계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과도 좀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그 지역적으로도 좀 그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군산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큰 성과를 낸데 성과라고 표현하기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큰 규모의 이렇게 발행을 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요인을 좀 따져볼 수 있을 텐데 어떤 게 좀 주로 주요했다고 이렇게 그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우선은 이제 그 크게 볼 때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그 구입이 가능하고 환전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주요했다고 보고 있고요. 환전을 좀 편리하게. 그 이제 군산 관내 72개에서 이제 엊그저께 그 국민은행까지 포함해서 지금 76개로 늘어났는데요. 이게 뭐 동네에서 어디든지 가면은 바로 상품권을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큰 그 어떤 그 편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구입한 상품권을 가지고 어디를 가도 그 쓸 수가 있다는 게 이제 그만큼 가맹점이 많이 확보가 됐다는 게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이 이제 언제 어디서든 쓸 수가 있는 상품권을 자기가 쓸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게 그 큰 그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 할인율도 이제 그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다소 조금 그 높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단기적으로 임팩트 있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다소 이렇게 좀 높게 책정을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인율 10% 그다음에 그 어디서든 언제든 그 쓸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아까 우리 저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시장님께서도 이제 뭐 이렇게 거리에 직접 나가셔가지고 뭐 직접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뭐 형식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뭐 넥타이 풀고 예. 그 더운 알겠습니다. 여름날에 막 예. 그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거의 뭐 이렇게 그 시내에는 거의 이렇게 다 돌아다니시면서 직접 이렇게 거기서 가맹점 사인을 받으시고 이렇게 했어요. 단체적인 노력도 한몫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지역 상품권의 성공은 1번이 가맹점 수고요. 예.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 1번이 가맹점 수고요. 2번이 감염수가 많을수록 됩니다. 예. 다른 피해를 본 지금 이렇게 잘 안 됐던 지역들은 가맹점 수가 좀 적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남시도 뭐 성공 사례처럼 보이지만 가맹점 수가 훨씬 군산보다 적어요. 예. 그 가맹점 수가 1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의 노력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그건 그거의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할인율이에요. 할인율이 높으면 판매량이 많이 됩니다. 지금 근데 평균 7%그 다른 지자체는 7%에서 6%대인데 군산이 좀 높고요. 이거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보면 되는데 온누리 상품권도 평상시에는 5%인데요. 판매가 저조하다가 설이나 추석 대목 때 10%를 해주거든요. 나라에서 전통 시장 살리는 방향으로. 예. 그러면 판매율이 거의 한 4배에서 5배까지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이 두 번째가 이제 그 할인율이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역 상품권이 얼마나 그 화폐적으로 화폐처럼 쓸 수 있느냐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군산은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상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있었습니다. 예. 이를테면 택시 요금은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택시 기사님들도 받아줬어요. 상품권들을. 왜냐하면 자기가 쓰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발적인 것이 세 번째 상승했던 효과가 이 자발적인 시민들 참여. 예.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예. 군산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좀 주목되는 게 상품권을 구매한 그 소비자를 분석한 걸 보면 개인 구매율이 지금 한 96%요? 95%. 95%. 근데 다른 지역 지금 보면 뭐 포항에서도 있고 거제에서도 있는데 거기 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지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몽땅 사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군산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구매한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물론 뭐 할인율에 촉진을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 경제 어려우니까 우리 좀 나서야 되겠다는 절박감이 작동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그 절박함이 1번이었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할인율,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다 우리 식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권에 대한 적극적인 이게 이 군산을 살릴 수 있다 하는 예. 희망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받고 다른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이쪽 희망에만 목숨들을 다 걸고 있어서. 예, 그것도 다른 얘기도. 그리고 이제 지역 상품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런 뭐 이걸 계층을 나누자는 건 아니고요. 시민들과 시민들에게 이게 수평적인 자금의 흐름이 아니고 이런 기업의 그 사회적 활동을 이렇게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법 중에도 하나가 이 지역 상품권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좀 열악하니까 나중에 이게 군산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예. 새로운 거를 빨리 그런 걸 찾아야 내야 된다. 군산시의 이런 뭐 성공이라고 표현하기는 아직은 단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큰 차이는 없고요. 예. 아까 같이 이제 경제 위기 의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컸다라고 보고요, 시민들이. 예. 그리고 이게 단시일 내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행정의 노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분명히 행정적인 노력이 뭐 실천을 하고 발을 벗고 나서면 시민사회 속으로의 그 확산 속도는 되게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의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다. 예. 물론 이제 10%의 할인이 있긴 하겠지만 예. 그것이 아까 같이 뭐 이 개인이 90% 이상이 구매할 정도의 동력을
전적으로 주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아까 같이 위기 의식과 그다음에 행정의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승 효과를 그렇습니다. 일으켰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예. 유대근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현상적으로 지금 군산에서 지금 상품권 문제가 지금 이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활성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인정할 것은 예. 이 인정을 딱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성공이 무지 어려워요. 예.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근데 단기간 내에 저 정도를 했다 보면은 그걸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받아주고 인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뭐 제가 뭐 군산 뭐 거시 행정하고는 뭐 특별한 관련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의심하시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효과가 정말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할 때는 지금 조금 시기적으로는 아까 가임도 얘기하다시피 좀 빨라요. 예. 조금 지나 보면은 문제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요. 예. 또 개선 방안도 그 문제점을 또 개선하는 것이 개선 방안이거든요. 예. 그 군산시에서 이 정도 노력을 했다면은 아마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러는데 예. 그 개선 방안도 마련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는 아까 성공한 요인으로는 이미 다 얘기가 됐어요. 할인율이라든지 가맹 점수라든지 소비자의 의식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잘 믹스됐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도 군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은 또 군산에서도 또 인정을 해야 돼요. 행정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이렇게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것들을 잘 이렇게 조정해서 수정해 나가면은요 예. 잘 정착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에서 뭐 보조해 주는 것이 좀 적게 되면요 또 가서 투쟁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올라가서 예. 아직도 어렵다 예.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면은 예. 그럼 뭐 할인율이 떨어지는 불안감 같은 것도 좀 적어질 알겠습니다. 수도 있고요. 예.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고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하기로 하고요.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 또 몇 가지 화면 보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군산에서 그 성과를 내서이어서인지요. 지역 상품권 발행 규모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66개 지자체에서 3,700원 정도 발행했는데 올해만 보면 116개 지자체, 그러니까 2배 정도 증가했죠. 그래서 1조 6,714억 원이 행안부에 접수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다 발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이제 예산의 규모를 잘 봐서 발행을 지원을 해줄 텐데 어쨌든 이렇게 관심이 끌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예, 전라북도 내 지역 상품권 발행인 경우인데요. 군산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3천억 원 발행할 예정이고 고창, 완주, 김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에서 11개 시군에서 3,200원어치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건 지난해에 955억 원과 비교해 보면 3.3배 증가한 것이니까 이 지역 상품권이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당히 그 관심거리 또 이슈거리가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또 안 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궁금한 게 10% 할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행안부에서는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4%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하려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건데 군산시에서는 앞으로도 10%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예산 부족해서 10% 안 할 경우에도 과연 이게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온누리 상품권을 보면 일례로 온누리 상품권이 지금 가장 그렇게 지금 지역 상품권하고 일맥상통하게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예.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는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10%의 그 할인율을 유지하겠다. 예. 이게 이제 군산시의 입장이고요. 내년부터는 약간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재원이 없으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고용 위기 지역
그 산업 위기 대응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로 이제 다 그 할인율 10%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했고요. 금년에는 이제 4%를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그 뭐 이제 행안부에서는 4%라고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뭐 기재부라든가 이제 이게 이거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예. 군산은 타 지역하고 똑같이 주면 오히려 우리는 역차별이다. 이제 그런 예. 논리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 추가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조만간에 좀 이렇게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금년 말까지는 이제 뭐 10%로 이제 하고 그 내년도도 이제 사실은 이제 국비 지원이라든가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봐가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설령 뭐 조금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볼 때 저희는 이렇게 뭐 크게 크게 뭐 이렇게 낮추지는 않을 현격하게 것이다. 떨어진다든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않고요. 시비를 좀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또 하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골목상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소비자들이 가맹점에 가셔가지고 소비를 해서 그 영수증을 20만 원씩 가져오면은 거기에 이제 그 5만 원에 5천 원, 10만 원에 10,000원, 예. 20만 원 이상이면 이제 2만 원씩 이렇게 페이백을 사용하시는 분에게는 뭔가 좀 더 드린다는 거죠. 보너스를. 그 상품권으로 이제 그 페이백을 해주는 예. 제도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상품권으로 이제 이게 알겠습니다. 돌려줍니다. 그러다 예. 보면은 상품권 자체가 예. 계속 이게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 내지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 상품권을 안 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알겠습니다.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예, 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좀 잘 못해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김현철 센터장님, 할인율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게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전라북도에 지금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게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좀 축약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지역 화폐를 막 하려고 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제 행안부가 정책적으로 거의 프레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관련 법도 제정을 해서 상임위에 올려놓고 있고요. 현재 이제 군산시의 경우가 이제 여건상 그렇겠지만 이 상품권을 그 10%라고 하는 할인이라고 하는 재무적 편익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 동기 요인인 거는 저희가 이제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시민들한테 이렇게 지역 상품권에 있어서의 10% 할인이라는 재무적 편익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 거냐. 왜냐하면 지역의 재정이라는 부분이 이제 맞닥뜨려지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좀 추가에 다른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 아까 예. 얘기했던 뭐 시민의식을 좀 높여서 예. 지역에서의 소비가 우리의 살림살이를 나아주게 한다라는 걸 예. 시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예. 이제 구매를 한다든지 예. 이제 좀 다행인 것은 제가 면밀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군산시가 이제 뭐 커뮤니티별로 해가지고 인문학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잘 연결을 해서 소위 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해서 좀 시민의식을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시민들이 우리가 지역사회 구성원에서 역할들이 뭔가를 좀 깨닫게 해서 지속되게끔 그래서 저는 이게 할인율이 결국 할인율을 준다고 해서 이게 지속될 거라고 보지 않고 그렇게 가기도 어려울 겁니다. 예. 국가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언제까지 10%, 7%, 8%를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이 상품권에 있어서의 그 구매 동기를 좀 선회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라도 전략적으로. 그러고 이제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하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들을 좀 해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아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지역 상품권은 이제 시민의식에 기반하는 게 가장 예.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좀 한계긴 한데 소위 승수효과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회전이 계속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화폐라는 예, 것이. 예, 예, 아까 예. 우리가 이제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돌면 10,000원만 경제활동이 그렇죠. 이루어지는데 이게 100번을 돌면 100만 원의 경제활동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승수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지역 상품권의 설계 이것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지금 그 행정 쪽에서는 회전율을 잠깐만요. 그 말씀을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한번 그 상점에서 구입한 다음에 예. 그 받아준 상점이 바로
은행에 가면- 바꿔버린다는 거죠. 네. 이걸 계속 화폐로 돌려야 되는데, 네. 예, 그걸 좀 늘리는 방안에 대한 같은 얘기, 네. 예, 말씀하시죠. 그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바로 현금화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행정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꿀 때 일정 부분 수수료를 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덜 바꾼다.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그거를 차등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원시적인 방법을 하지 마시고 좀 새로운 방법을 해서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 중에는 외부로 돈을 유출할 수밖에 없는 업태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지역에서밖에 없는 상품권을 계속 니네 갖고 있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일정 부분 업태에 따라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다 차등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해야만 이 회전율이 급속도로 높아질 수 있죠. 군산 예,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예, 예. 1.4%? 한 군데 돌고 두 군데에서 그냥 거의 다 1.4회 정도 돌고 네, 있죠.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것도 역시 뭐 시민의식과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설계 지역 상품권에 있어서의 설계에서도 설계에서도 좀 관련된 부분이고.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의식을 강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당장의 눈앞의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비해서 시민의식은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은 좀 충분히 참조할 필요가 있을 예, 것 예, 같습니다. 유대근 교수님께도 예. 이게 소비자의 기반을 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힘들어요. 예, 그렇지만 자영업자도 살고 소상공인도 살으려면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소비자가 외면하게 되면요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냥 그래서 소비자가 일단 편리해야 돼요. 이게 예, 예, 그리고 편리하게 되려면 아까 말한 대로 가맹점이라든지 구입할 수 있는 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건 됐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 또 다른 지자체도 좀 그거를 좀 벤치마킹하면 돼요. 근데 그게 잘 못 오는 모양이죠. 다른 지역은.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사용을 하면요 여기에 대해서 인정과 존경을 해줘야 돼요. 이 귀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장업자, 이 상업하는 사람들이요. 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지역경제 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고 좀 이렇게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귀찮게 하고 그러면요 내가 내 돈 쓰고 귀찮게 하고 무시당하고 상품권 나 우리 안 받아요 이런 분위기 된다면은요 이게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한 소비자의 의식이라든지 자영업자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걸 좀 지역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을 굉장히 의식이 그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이게 원래 이 상품권 자체가 공동체성이 좀 있어요. 우리 지역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해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구체적인 이제 할인 정책 같은 건 행정기관에서 좀 연구를 해 줘야 돼요. 공공기관에서 뭐 입장할 때 뭐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거 할 때 한 50% 할인을 해준다더니 뭐 이런 증표가 있고 뭐 하면은 그런 것은 이제 안을 행정에서 마련해야 돼요. 예.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게 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걸로 하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딱 박물관에 군산에 있는 박물관에 딱 들어가는데 뭔 카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거 구면 뭔 증표가 있다고 하면 딱 내놓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우대를 해주는 예. 이런 존경도 표시해주고 예. 할인해주니까 우리 수익이 적으니까 에이 기분 나빠 이렇게 되면요 그거 안 써요. 창피하고 이러니까 예. 우대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행정기관에서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한 2, 3년 정도 하면은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예들이 많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군산이 하나의 그런 선진 지역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노력하면.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확산이 된 것도 사실은 군산의 역할이 큽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예산 그 확보 차원에서 이제 그 청와대라든가 이제 행안부, 뭐 기재부 이제 많이 이제 노크를 많이 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게 하나의 그 성공적인 롤 모델로 이렇게 삼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확산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예. 차원이고 그 아까 우리 저 교수님 말씀해주신 그런 그 소비자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소비자가 써야 이게 성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할인데이라든가 이제 지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상품권을 쓸 경우에 조금 더 거기에서 할인을 해줄 수 있는 뭐 그래서 시간이 이제 다 그런 돼서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다만 반짝하는 그런 효과가 아니기를 다 바라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낙후돼 있어 하고 한숨 짓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 작은 것 하나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되는군요. 오늘 토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